남자애 뭐지? 그딱 남자애 자, 두 문제 풀 거고, 참고로 좀 미안한데 제가 수능 문제 넣었습니다. 좀 어렵긴 했죠, 오늘. 네, 17번이랑 22, 그러니까 수능 문제 총 5개 들어있고, 여기에 17번이 객관식 킬러, 22번이 주관식 킬러예요. 많이 어렵기는 했을 거긴 합니다. 그래도 맛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넣었고 17번은 그래도 할만해요. 17번은 그래도 할만한데 22번이 아마 좀 많이 어려웠을 거긴 하고, 그래서 오답 22번은 제가 뺄게요. 22번은 좀 많이 어려워. 보시면 알겠지만 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내년까지 여러분 교육과정하고 바뀌잖아. 내년에도 올해처럼 나올 거란 뜻이거든, 아마 웬만하면. 근데 올해 좀 많이 어려웠어요. 등급컷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년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최저 잘 맞추세요, 진짜로. 들어보니까 어디였지? 강남의 대치동 어디 학교 전교 1등이 최저를 못 맞췄다고 하더라고. 전교 1등인데 대치동인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최저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슬슬.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hx가 0부터 x까지 gt에서 ft를 뺐다. 얘가 이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게 되도록 하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극값에 대한 얘기고, hx가 지금 미분 가능할 테니까 h'x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h'x는 gx에서 fx를 뺀 거예요, 그죠? h'은 gx에서 fx를 뺀 거다. 그래서 이게 극값을 가진다는 건 일단 하나 가지긴 가져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겠냐면, 미분 가능하니까 극값을 가지긴 하니까 뭔가 0 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돼? 이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의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겠죠, 맞나? 극값을 가진다고 하니까 왼쪽 오른쪽 부호가 뭐 마이너스 플러스든 플러스 마이너스든 요런 식으로 돼야겠다 이거야. 물론 뭐 직선은 아닐 겁니다. 자, 극값 생각해봐. 극값을 가지려면 프라임이 0이면서 좌우에서 프라임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지? 감소하다 증가하거나 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0 되는 게 있으면서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소리겠다. 그럼 뭔 소리야? C는 FC인 C가 존재하면서 그 양옆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GX, FX의 대소관계가 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G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고 이게 만약에 GX고 FX가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때 극값은 몇 개라는 건가? GX 빼기 FX의 극값은 몇 개라는 거냐면 하나, 두 개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는 GX 빼기 FX가 양수일 거고 이때는 GX 빼기 FX가 음수일 거고 이때는 다시 양수일 거니까 극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차함수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면은 일단은 GX부터 그리겠습니다. GX를 그리면 GX,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 좀 많이 어렵긴 하니까 그냥 구경하세요. 알겠죠? 이것도 빼드릴게요. 이거 구경하세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뭐냐면 Y는 GX다. 에? FX야? 오, 고맙다. FX. 자, 그 다음에 이제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옆에 일단 가볍게 그려보자면은 옆에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이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여기서는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AX 더하기 A니까 마1, 0 지나면서 기울기 양수 이렇게 생겼을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뭐일 거냐면은 Y는 GX일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나는 점이 있긴 있어야 돼. 만나는 점이 있긴 있어야 되면서
그 기준으로 양옆에서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점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야. 딱 하나만. 자, 그럼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이거든?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겠고. 그럼 이 사이에서 g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0에서 gx, fx가 만나긴 합니다. 즉 g0은 f0이기는 해. 여기서 이제 g0은 f0이기는 해요. 근데 이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gx 빼기 fx의 부호가 안 바뀌지. 맞나? gx가 fx보다 항상 더 크단 말이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래서 여기서는 gx 빼기 fx의 부호가 안 바뀌니까 0은 극대 극소는 안 될 겁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올라가다 다시 올라가게 생겼을 거야. hx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경우가 두 개로 나뉠 거예요. 어떻게 두 개로 나뉘냐? 첫 번째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겠냐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A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처럼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기울기 A가 1보다 작다라는 뜻이겠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건 기울기 A가 크다라는 뜻이겠죠. 뭐 1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지. 이건 이제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시면 상황이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갈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1이 아마도 요 극값 의심점이겠죠. 왼쪽은 뭐 의심할 필요 없을 거야. 오른쪽에는 저 1이 극값 의심점일 거거든. 그러면 G1과 F1이 같느냐? 당연히 같겠죠. 왜냐면은 둘 다 1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당연히 같을 거야. 자, 그러면서 X가 1보다 작으면 즉 이 왼쪽 편에서는 GX가 FX보다 크고요. 그 다음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면 이때 어떻게 되냐? 노란색 함수가 빨강 함수보다 위쪽에 있단 말이야. 노란 함수가 빨강 함수보다 위쪽에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GX보다 FX가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됐다는 소리냐면 X는 1을 기준으로 G1과 F1이 같으면서 한마디로 H'1이 0이면서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GX 빼기 FX가 0보다 커. 한마디로 HX가 H'X가 0보다, 아이고, 1이죠. X 맞죠? H'X가 0보다 크고, 여기서는 H'X가 0보다 작다,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에서 HX는 그 값을 가진다는 소리겠죠.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극소값을 가질 거예요, 1에서.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 가능한 경우겠다. 그래서 A가 만약에 1이 된다면, 오케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까지 찾아냈냐면, 이렇게 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얘가 하나의 극값만을 갖는 경우가, 요게 발견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1이면 좋을 것 같아요. 1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상황을 좀 더 보긴 봐야 돼. A가 이번에는 1보다 훨씬 크다고 해볼게. 1보다 크다고 해볼게. 어떻게 되냐? X가 1보다 작을 때, 일단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G1은 F1 되긴 합니다. G1은 F1은 당연히 돼요. 둘 다 1,0 지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1보다 작으면 똑같아. 여전히 GX가 FX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 함수니까, 초록색 함수. 지금 이 빨강에서 초록으로 넘어가는 거야. 빨강에서 초록으로. 여전히 어떠냐? GX는 FX보다 크긴 커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2차 함수란 말이야, FX가. 그럼 2차 함수가 올라가는 스피드가 1차 함수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에서 한번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a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도 a제곱 마이너스 a지. 그럼 얘는 어디에서 만난다는 거냐? 여기 a에서 만난다. 바뀝니다. x가 a보다 작으면
gx가 fx보다 크다. x가 만약에 a보다 크면 gx보다 fx가 더 커진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a가 1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가 어디에서 그 값을 가지냐? a에서 그 값을 가진다는 소리입니다. a에서 그 값을 가져요, 실제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값 하나 나왔어, 그치? A가 1보다 큰 상황도 그 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최대는 어떻게 구하냐? 오른쪽에서 무조건 그 값이 하나 나와. 그 값이 하나 나와, 그치? 그럼 왼쪽에서 그 값이 안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지. 자,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직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집니다. 그쵸?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그럼 이 직선은 최대 어디까지 가팔라질 수 있겠냐? 최대 어디까지 가팔라질 수 있겠냐면 여기 왼쪽에 접하는 순간까지 너무 꺾였네. 왼쪽에 요렇게 접하는 순간까지 커질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러냐? 얘가 만약에 접하는 것보다 이 기울기가 더 커져버리면, 얘가 좀 더 커져버리면 이 아래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똑같이 그 값이 생긴단 말이지, 통과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A 값은 요 왼쪽에서 접하는 A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되나? 얘랑 얘가 접하는 A 값이 4가 나와요. 그러면은 X제곱도 하면서 A가 4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어렵죠잉? 이게 수능 14번, 15번? 14번이었나? 15번이었나? 하여튼 그겁니다. 객관식 킬러 문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그 값을 가지려면 얘도 어쨌든 똑같이 함수니까 이걸 미분해가지고 걔가 어디에서 그 값을 가진다.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그 값을 가지겠다는 거야. 근데 그 부호가 바뀌겠다는 게 여기서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통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왼쪽에서 통과하지 않아야 되고 최대로 가야 되니까 접하는 상황이 이제 최대겠다. 22번은 하다가 제가 상황 보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상황 보고 너무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으면 제가 그만둘게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22번을 풀려면 30분은 남아야 돼. 20분? 30분은 남아야 이제 풀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뭐 지금 당장 여러분 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한번 상황 자체를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지금 이제 수능에서 원래는 킬러를 없앤다 했었는데 킬러 문제긴 하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워, 엄청. 그래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좀 하시고, 이제 내신 끝나면은 진짜 뭐 물론 3학년 1학기 내신도 있긴 하지만 수능 준비도 진짜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준비 잘 해가시고 하시겠습니다. 이건 좀만 하다가 중간에 끊을게요. 그냥 또 좀 많이 어려우니까. 자, 얘가 이제 연속 함수겠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많이 보시던 거일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진도 어쨌든 다 나갔으니까 각자 학교 시험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설은 딱히 없습니다. 알겠죠? 조건이 진짜 너무 많다, 그렇죠? 자연수 집합이 G-1이랑 마이너스 2분의 7 G1이다.
자, 앞부분 조금만 해석하고 뒤에 마지막 답 찾는 거는 그냥 넘길 겁니다. 알겠죠? 답 찾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넘어갈 거고 앞부분 이거 조건 해석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gx가 저렇게 나눠져 있거든? 사실 이게 fx가 3차 함수인데 t를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붙이고 오른쪽은 플러스를 붙여야 돼. 그럼 이거 얼마죠?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값 얼마지? 0이죠. 맞나? 연속이잖아, 그치? t에서 마이너스 ft랑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t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리밋 x가 a 플러스 우함수예요? 아, 우함수래, 뭔 소리야? 우극한에 대해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우극한 값이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잠깐만. 존재. 자, 그러면 이거 얼마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죠. 이건 우리 극한할 때 많이 하던 거잖아, 그치?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는 또 얼마겠냐? G0도 0이고 G2도 당연히 0일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당연히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fx의 식이 이렇게 되지 않겠나?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마 뭐 실제 수능에서 많이들 틀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t를 기준으로 얘를 나누고 있는데 0이랑 2에서 확실히 fx가 0 되는 건 알겠어. 근데 t에서도 0이라고 하는데 이 t가 0 또는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t로 잡으시면 안 되고 뭔가 또 다른 숫자 하나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잡아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어디까지 보면 이게 연속이라는 조건과 여기 아래에 있는 조건을 보시면 요거까지 딱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자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이 이거거나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0, 2, 알파거나 0, 알파 2거나 알파 0, 2거나 셋 중에 하나겠지. 그쵸? 알파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나조건을 보니까 저 우극한이 음수래요. 그래서 우극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한번 찾아볼게. x 빼기 2분의 gx. 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gx라는 게 애초에 마 fx 또는 fx야. 근데 fx가 이거거든.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k의 x 빼기 알파거나 k의 x 빼기 알파다 이거야. 이건 언제냐면 x가 t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얘는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렇겠죠? 그냥 식에다 그냥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상황이 3개로 나눴죠. 그 다음에 t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 0, 2, 알파 3개가 있거든? 그럼 총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 9개가 나오겠지. 그 9개 중에서 가능한 경우 딱 하나 있거든?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봐봐. 내가 요거라고 한번 해볼게. 이 상황에서 3개 중에서 예를 들어 알파가 여기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 t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t가 만약에 알파인 거야.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알파를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알파 x가 있고 여기 알파가 있으면 알파에 이 요렇게랑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알파를 기준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근데 예를 들어서 t가 알파야. 그럼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알파보다 작을 때는 얘예요. 알파보다 작을 때 얘니까 요거겠고 얘 같은 경우 알파보다 클 때 이거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함수의 우극한 중에서 음수인 게 있어야 돼. 음수인 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되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음수인 게 애초에 없다,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는 거야. 자, 두 번째. t가 0이라고 해볼게. 그럼 봐봐잉. t가 0이라고 하면 얘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땐 이거고요. 0보다 클 땐 이거야. 그럼 여기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얘고 0보다 클 때는 이거라는 거야. 그림이 얘랑 얘.
자,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여기서도 얘가 음수가 되는 자연수의 집합이야. 잘 봐. 음수가 되는 자연수 집합이 이렇게야. 그럼 얘가 음수가 되려면 자연수여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얘가 음수이려면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 근데 얘가 지금 0과 알파 사이란 말이야. 여기 사이에 자연수는 없겠지. 이해되는 소리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요거까지만 그냥 하고 그만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3 돼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 이제 아마 이거 작수라고 해가지고 한 10번은 풀 겁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다. 자, t가 만약에 2라면 얘가 이제 2를 기준으로 나뉘니까 이렇게 아래까지 쭉 내려오고 2를 기준으로 2의 왼쪽에서는 얘고 2의 오른쪽에서는 이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가능한 음수가 되는 부분이 여기 이쪽일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2개가 있어야 돼. 얘가 음수인 자연수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알파랑 이 사이에 자연수는 절대 2개가 없습니다. 이 사이에 자연수는 1밖에 없어요. 중간 어딘가에. 그리고 우극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극한값은 얘가 될 거라서 양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안 됩니다. 얘도 안 되고요. 여기서 딱 하나 가능해. 딱 하나. 그거 찾으시면 끝이야. 그거 찾아가지고 저거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근데 이거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어려우니까 뭐 트라이 해보실 분들은 트라이 해보시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은 넘어가시고 내년에 좀 더 잘 보세요. 그래도 수능 봤으니까 맛은 한번 봐야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책 안 가져온 사람 혹시? 냈다고? 윤서나 이거 자, 활용해서 제가 숙제로 그 앞부분을 내기는 했는데 거기서 몇 개만 또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야, 빨리 책 안 들고 온 사람 또 자수하세요, 빨리. 3명 끝. 잘했어. 뭘 잘했어, 근데? 잘했다. 답은 확인할 수 있어. 잠깐만.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 함수 구하는 거 이거 조금 어려워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29번 이거 저번 시간에 했나 이거? 29번? 하지 않았나? 스터디북 29번 이거 한번 펴보실래요? 이거 안 했냐? 오늘 시험에 나왔던 거긴 한데 그 이쪽에 있는 여기 제가 카테고리를 뭐라고 써놨냐면 함수 구하기라고 써놨거든.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딱히 알려드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어떤 거냐, 그냥 이 문제 나와 있는 상황을 토대로 여러분이 이 함수가 뭔지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한 함수를 적분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정적분이 완전 핵심인 파트가 아닌 거야. 어쨌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함수를 하나 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값을 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9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오늘 시험에도 나왔던 거니까. 자, 연속함수에 대해서 fx는 fx 빼기 3 더하기 4 이렇게 되어 있고 0부터 6까지 fx를 적분했더니 이 값이 0이 나왔겠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소리냐면,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냐면, 일어나. fx는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0부터 6까지 적분했을 때 0이라고 하니까 대충 그려볼게. 대충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쵸?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야. 적분했을 때 0이 되려면은 위아래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얘는 무슨 말이냐면 fx는 x 빼기 3 더하기 4다. 그러니까 x에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4만큼 올라가면 그게 그 다음번에 함수값이라는 소리일 거잖아. 그쵸? 사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fx가 기울기 3분의 4라는 직선이다라는 소리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안 되셨더라도 그 정적분의 우리 그 평행이동 이용하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일단 그림으로 한번 계속 제가 얘기를 해서 풀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6에서부터 9까지 넓이를 물어보고 있거든. 6에서부터 9까지의 넓이. 그럼 예를 들어서 F9라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F9. F9를 한번 찾아보시면 F9는 F6에다가 4를 더한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F9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냐면 F6에서 4만큼 이렇게 올라간 게 될 거라는 거야. 지금 약간 느낌 느껴지시나? fx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 fx는 그냥 무조건 직선입니다. x 빼기 3에서 4만큼 올라간 거니까 x 쪽으로 3만큼 커지면 y 쪽으로 얼마큼 커진다는 소리야? 4만큼 커진다는 소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기울기 3분의 4인 직선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풀면 사실 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넓이를 이용하셔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0에서 6까지 fx dx가 0이라고 하니까 얘랑 함수값 차이가 얼마가 나야 되냐? 8이 차이가 나야 되거든? 맞나? 0에서 6까지 x쪽으로 6만큼 가니까 y쪽으로는 8만큼 가야 된단 말이야. 6, 8. 그렇기 때문에 여기 y값이 마이너스 4, 여기 y값은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밑부분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삼각형 여기 길이가 또 4일 거야. 그치? 여기가 8이니까 그럼 여기가 4고 여기는 3, 여기도 4고 여기는 3. 넓이 구하면 12 더하기 6 해가지고 18이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거야. 앞에서도 예를 들어 뭐 함수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 25, 26 같은 경우 f'x를 알려주고요. fx를 구한 다음에 그냥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 상황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다루지는 않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39번 요거 한번 볼게요. 39번. 그 39번 숙제로 하셨기는 한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제가 책 가지고 올 테니까.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이 넓이의 차이를 알려주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어떻게 하셔도 되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빼기 B의 넓이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실 때 직접 이거 두 개를 구하는 거야. 그럼 A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A의 넓이는 양수니까 0부터 2까지 fx dx가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이번엔 음수니까 2에서 3까지 마이너스 fx dx,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A 빼기 B거든? A에서 B의 넓이를 빼는 거야. 그럼 A 빼기 B는 뭐가 되냐? 자,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A 빼기 B의 값은 0부터 2까지 fx dx를 적분한 값에다가 마이너스가 이미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두 개 만나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A 빼기 B의 값이 그냥 뭐가 되냐. 자, 이거를 각각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A 빼기 B의 값은 0부터 그냥 어디까지 3까지 fx를 적분한 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식으로 뭔가 넓이의 합, 넓이의 차이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이걸 웬만하면 그냥 한 번에 적분 계산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을 거야. 당연히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지.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빼기 B라고 되어 있을 때 B의 위치가 음수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B가 넓이겠고, 그러면 A 빼기 B라 하면 그냥 적분값을 한 방에 0부터 3까지 쭉 적분하시면 그냥 바로 3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좀 많이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 40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B 빼기 A가 3분의 2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양수라는 소리냐? B가 양수라는 소리거든? 지금 기준점이 B가 양수라는 소리예요. 근데 B가 양수가 나오려면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좀 조심을 하면 돼.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냐, 직선에서 3차 함수를 빼냐, 이렇게 두 함수가 물려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A가 양수 쪽에 있어, 그치? 근데 이 경우는 B 빼기 A가 3분의 2여야 되려면 B 쪽을 양수로 취급하고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B 쪽을 양수로 취급하고 계산을 하시려면 B 쪽 기준으로 높은 데서 낮은 걸 빼야 되겠다. 높은 데서 낮은 걸 빼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B고 여기가 A다. 그리고 이 3차 함수가 뭐냐면 3차 함수가 4분의 1 x 3승 더하기 2분의 1 x겠고, 이 직선이 mx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냐, 0부터 어쨌든 2까지 적분을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B 빼기 A인데, B 빼기 A를 찾고자 하는데, 그럼 얘를 0부터 2까지 뭐에서 뭘 빼가지고 적분을 하셔야 되냐, 4분의 1 x 3승 더하기 2분의 1 x, 이 3차 함수에서 mx 더하기 2를 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렇게 써놓았다는 건 B쪽이 양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B쪽이 양수가 되려면, 이 적분값에서 B쪽이 양수가 되려면 B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거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 여기에서 얘를 빼주시면 B쪽은 양수가 나오겠고 A쪽은 음수가 나오겠다는 거죠. 차함수 개념에서는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야 양수가 나오는 거야.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야 양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요거 생각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뭐 딱히 틀릴 건 없을 겁니다. 부호만 잘 찾아서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최대 최소.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여기 쪽 부분이 조금 어렵고 나중에 이제 거속시로 넘어갈 텐데, 거속시는 우리 미분에서 했던 거랑 그냥 똑같습니다. 미분에서 했던 거 역과정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서 앞부분이 조금 힘들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운다. 호잇. 자, 뭐 미지수를 포함하는 함수의 넓이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결국 최대 최소값을 묻는 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툴 쓰시면 되는데, 미분 배웠잖아, 그쵸? 그럼 지금부터는 거의 대부분이 미분으로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산술기야, 둘 중에 하나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4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y는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자, 얘랑 두직선 m 플러스 1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최소랍니다. 그럼 그냥 뭐부터 구해보냐? 그냥 m과 m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넓이부터 일단 구하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얘를 fx라고 하고,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상황을. 얘를 gx라고 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지 보기 위해서 fx 빼기 gx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fx 빼기 gx가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3x제곱 더하기 2가 나오겠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다는 건 fx 빼기 gx의 근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없다는 거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이 안 만난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림이 지금 요렇게랑 요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대충 그려봤을 때. 그래서 이제 얘네 둘 사이를 요렇게 m부터 m 플러스 1까지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소리겠다, 그쵸?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렇게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하시냐, 그냥 요거 빼가지고 우리 이거 차함수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풀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x, y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3x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y는 3x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m부터 m 플러스 1까지 이 적분값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거 구하라는 거죠. m부터 m 플러스 1까지 3x제곱 더하기 2 dx. 얘가 넓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x 3승 더하기 2x m 플러스 1. 자, 여기까지만 쓰고 이제 쓰지 마세요, 알겠죠? 뒤에 더 쉬운 방법으로 할 거야. 일단은 그럼 얘가 뭐가 되냐, m 플러스 1의 3승 더하기 2의 m 플러스 1 빼기 m 3승 빼기 2m. 그럼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3m제곱 3m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3이냐? 이쁘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언제 최소야,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죠. 자, 잘 봐잉. 우리가 결국 구한 게 뭐냐면
이 넓이라는 걸 m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거야. m에 대한 함수, 그치?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m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 값의 최소 값을 구하라는 소리겠고, 그럼 이 함수 값의 최소 값을 구하라는 게 저 2차 함수의 최소값 언제 가지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 m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라는 소리겠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함수식을 넓이를 이렇게 함수식으로 나타내 보시면은 이게 언제 최소가 되는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그림만 보고 풀 수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이 문제가 딱 그런 경우거든. 잘 봐잉. 얘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거냐면 m부터 m 플러스 1까지 적분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m이 뭐 한 여기쯤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하라는 소리거든. 근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적분값의, 즉 넓이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럼 어디에 적분해야 가장 작겠어? 요 가운데쯤에, 여기 딱 가운데 딱딱 맞춰가지고 요렇게 적분하는 게 가장 작겠죠. 왜냐면 이 적분 구간은 전부 다 길이가 1일 거 아니야.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로 더 넓어지잖아, 그치?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얘네들의 중점이 어디? 대칭 축일 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요 사이를 딱 적분하는 게 최소가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꼭 그려가지고 그림의 상황을 보시고 넓이가 최소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냐? 여기서 딱 정확하게 가운데를 적분을 하셔야 넓이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가능할 때가 있고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가능할 때는 그냥 그림 그려서 푸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요 함수식 이용해서, 여긴 2차 함수니까 그냥 가능하겠고 3차 함수, 4차 함수면 미분해서 그 3차, 4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찾으시면 되겠죠. 예전에 했던 거 그거 이용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42번 이거 한번 풀어볼까? 요거 한번 풀고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을 한번 대충 그려보시자면은 t의 위치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어디 넓이를 구하면 되냐? 0부터 1까지 이 2차 함수에서 접선의 식을 뺀 그만큼의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y는 2t에 x 빼기 t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될 거냐면, 이 식은 2tx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2tx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 넓이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뭘 빼야 되냐?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인 2tx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 얘를 뺀 값을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가 될 거냐면 저 넓이가 되겠다. 이거 저 노란 색깔 넓이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온대요. 이거 그냥 적분하는 거야. 자, 적분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지금 x에 대한 적분이거든. 이거 저번 시간에 많이 했어요. 그죠? x에 대한 적분이니까 t는 뭔 취급해야 되냐? 상수 취급하시고 그러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 상수 취급하고 계산하시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이 값은 언제 최소를 가져? t가 2분의 1일 때 최소겠지. 그래서 t에다가 2분의 1 딱 집어 넣으시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요게 최소값이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이 넓이라는 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 뭐 또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 그냥 이 넓이라는 거를 적분을 통해서 식으로 나타내시고 그 나타낸 식을 미분을 하시든 이건 뭐 미분할 필요도 없다. 그쵸? 얘는 그냥 2차 함수가 바로 나오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